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7일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개표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지금처럼 공화당 지배체제가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는 뭐 양쪽이 다 비슷합니다. 각자가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겼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원래 중간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상원을 지켜내었다. 또 트럼프가 지원 유세한 데에서는 아주 당선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0년 재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방했다, 승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일당 지배체제가 끝났다. 이제 하원을 다시 찾아왔다. 내일부터 미국의 정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전 하원 의장 펠로시 여자분이죠. 선언을 했습니다. 비로소 트럼프의 독주 체제에 견제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제가. 자, 그런데 이 선거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나라가 많았는데 두 나라가 특히 가슴을 졸이면서 주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별로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사실은 트럼프의 리더십이 약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 대해서 환영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오판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1대1 관계에서는 상당히 친밀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하면서도 시진핑은 내 친구라면서 친밀함을 과시를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아주 친밀함을 과시합니다.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자,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정면으로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이미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죠.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고 연간 3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남겨야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부담을 시키니까 여기에 이제 휘청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역 제재를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당하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0년 임기를 더 무한정으로 늘려가지고 아주 장기 집권 체제를 굳혔는데 트럼프를 상대해서 밀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초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민주당에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민주당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중 정책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옛날부터 인권 문제를 앞세우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앞으로 더
의회 차원에서 세게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전쟁 차원의 경제적 면에서의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중국을 미국의 주된 경쟁자, 주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역 제재는 여러 압박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볼턴 안보보좌관이 주도해가지고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만 맺어진 조약인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90%가 미사일의 90%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만이 중거리 미사일을 안 만든다고 해놓아 놓으니까 러시아와 미국은 손발이 묶였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약을 파기하고 앞으로 우리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괌에 딱 배치를 해놓으면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데가 대만이죠.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의 자유통항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의 말을 조심해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때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달라지고 있다. 왜 달라지느냐? 바로 그 뒤에 시진핑이가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진핑을 막 지목을 합니다. 이 발언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반 국경지대에서의 제재를 좀 열려고 하다가 다시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트럼프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탈환했지만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너무 빨리 미국에 도전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중국과 같은 나라를 현상 타파 국가라고 그럽니다. 세계 질서를 좀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기존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 패권 국가에 도전하면 국제 질서가 막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패권 국가인 영국에 도전한 독일의 해군력 증강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과거 역사 속에서 16건의 사례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의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12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패권 국가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생기니까 미국이 중국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지금 전면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냉전 구도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자금 동원령이 있습니다. 약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으로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돈을 뿌리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해외 지원을 올해 한 6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전면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대결 구도의 최전선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이렇게 될수록 문재인 정권의
여지가 좁혀지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동맹관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성향은 그 본질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과는 친밀해지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럴 판이 아니죠. 그렇게 나갔다가는 한국의 경제가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미국 편에 서야 한국 경제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선택이 분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자꾸 북한 편, 중국 편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좋은 예가 중국의 JT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TE라고 아주 싼 스마트폰을 주로 후발국에 많이 팔고 있는 이 JTE라는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약 종업원이 7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이 회사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서 물건을 팔았다. 특히 이 JTE라는 회사가 북한에 스마트폰을 파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거다. 이걸 딱 잡아가지고 작년에는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미국이.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7년 동안 금수 조치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즉 JTE는 앞으로 7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러다면은 저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미국 기술을 원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문 닫으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JTE라는 큰 회사가. 그래서 시진핑가 나섰습니다. 지난 봄에 직접 트럼프한테 연락해가지고 JTE를 봐달라 해서 트럼프가 개입을 해가지고 JTE에 대한 7년 동안의 금수 조치를 해제해 주는 대신에 JTE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는 10억 달러 벌금 문다. 그리고 4억 달러는 앞으로 또 그런 잘못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일종의 보증금으로 맡겨놓는다. 앞으로 더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담보로서 4억 달러를 맡겨놓는다. 그러니까 14억 달러의 손실을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 안에 미국이 추천하는 감사 인원을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사와 경영진은 바꾸라.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JTE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봐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JTE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미국 제재를 위반해서 북한을 돕는다면 우리나라 은행이나 대기업 하나가 JTE처럼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과연 반미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과거와 같은 촛불 시위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아주 곤혹스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등달아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구도는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입지는 좁아진다.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